안녕하세요. 엄마와 아이의 꿈을 찾고 성장을 돕는 드림 메신저 사랑꽃제입니다. 오늘은 엄마에서 학부모 리더 교육을 통해서 드림 메신저가 된 성장 스토리를 꿈꾸는 엄마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혼자서 진행하는 1인 방송이어서요.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 요즘 핫한 인공지능과 협업을 했는데요. 챗GPT에게 꿈꾸는 엄마들에게 묻고 싶은 질문 10개를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5개를 선정했고요. 혼자가 아니라 인터뷰 형태로 진행해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인공지능 서비스인 클로바 더빙을 활용해 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요. 어릴 적 꿈이 선생님이었습니다. 이렇게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했던 제가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 선생님의 영향으로요. 나도 선생님처럼 따뜻하고 사랑으로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라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라면서요. 저는 공부보다는 빨리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의 꿈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요. 다른 분들은 그럼 어릴 적 꿈을 이루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한번 찾아봤고요. 30대에서 60대까지 엄마들 100명을 대상으로요. 설문조사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그 결과를 한번 보실까요? 네, 미국의 자기계발연구소에서요. 2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결과가요. 이루지 못했다. 가 95% 이루었다가 5%였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또 제가 직접 설문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30대부터 60대까지의 엄마들은요. 20%는 이뤘고 80%가 이루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어릴 적 꿈을 이루지 못했을까요? 그건 아마도 자라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과 할 수 있는 것 사이에서의 이렇게 적당히 타협을 했기 때문이겠죠. 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요. 나의 능력이라든지 적성 그리고 경제적인 거 또 이런 환경적인 이런 다양한 요소에 따라서 다른 꿈을 갖게 된 거죠. 약 82.9%가 꿈을 꾸기에는 현실이 너무 각박하고 적당히 이제 현실과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인이 되어서 그러면 새로운 꿈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더라도요. 결혼하고 이렇게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은 온전히 나를 위한 삶을 살긴 어렵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된 후에 이런 새로운 꿈을 꾼 적이 있는지 다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13%만 새로운 꿈을 꾼 적이 있다라고 답했고요. 87%는 이런 새로운 꿈을 꾼 적이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아이를 키우면서요.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겨를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새로운 꿈을 꾼 적이 있다고 답한 13%의 엄마들 중에서도요. 약 30%만 이런 새로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답했는데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분야에 있어서의 자신의 관심 분야에 교육을 이수한다거나 강의를 듣는다거나 아니면 그 하는 분들이 57% 정도 됐고요. 독서를 한다라고 얘기하신 분은 40% 그리고 나머지 의견이 3% 있었는데요. 필사를 한다거나 새벽 기상을 한다거나 모임을 갖는다거나 또 시장 조사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고 키우느라고요. 다니고 있던 직장도 이제 그만두고 많은 변화들을 겪게 되잖아요. 우리 엄마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엄마와 아이의 꿈을 찾고 성장을 돕는 드림 메신저의 꿈을 갖고 그 꿈길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제가 드림 메신저가 되기까지의 저의 스토리를 지금부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빨리 세상에 나오고 싶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회사를 잘 다니고 있을 때 제 나이 30살에 신랑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하고 한 달 만에 임신을 했습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쌍둥이였어요. 그래서 임신하고도 직장을 잘 다녔는데요. 7개월쯤 됐을 때 알 수 없는 이유로 조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쌍둥이는 일찍 태어난 만큼요. 인큐베이터에서 3개월 동안 지냈습니다. 그리고 퇴원해서도 계속 케어를 해야 했기 때문에 다니고 있던 직장을요. 계속해서 다닐 수가 없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퇴사하게 됐습니다. 그 후로 이렇게 쌍둥이 키우는 일에만 집중하고 1년 동안 이렇게 재활치료를 일주일에 2번씩 다니면서요. 둥이의 건강만을 생각하면서 육아에만 집중했습니다. 태어나고 1년 됐을 때요. 재활 선생님께서 이제 그만 오셔도 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 들었을 때 얼마나 좋았던지요. 네, 근데 그때 좋았던 것도 잠시였고요. 그때서야 비로소 제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아이의 엄마로서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회에서 인정받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저의 마음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그렇지만 둥이를 두고 회사로 갈 수는 없죠. 그래서 경력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둥이가 이제 학교에 가게 되면서 초등학교 입학하게 되면서 학교에서 책 읽어주는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리고 학부모의 봉사활동도 함께 하면서 학교 교육 과정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아이의 이런 진로 교육을 위해서 내가 공부하게 되면서 진로센터에서도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학교에서 진로 교육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릴 적 꿈이었던 선생님에 대한 이런 대리만족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학교에서 강사로 활동하면서요. 학교 현장에서 친구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잘 어울리지 못하고 이렇게 겉도는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또 잘못된 표현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문제아로 찍혀 있는 친구들도 많이 만나게 됐고 그래서 그 친구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요. 제가 의식적으로 그 친구들을 보고 이끌어 주려고 이제 노력했지만 아이들은 금방 제자리로 돌아가더라고요. 왜 그럴까 했더니 아이들은 아이들의 의지보다는요. 옆에 있는 어른들이 이끌어 줘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배려심이 많거나 공감을 잘하는 아이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봤더니 그 부모나 어른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배려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것이 배어 나오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달라지는 걸 보게 됐고요. 결국에는 부모가 중요하고 아이들을 잘 키우려면요. 부모가 바로 서야 아이들이 바로 설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죠. 그래서 아이보다는 부모 교육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어떻게 하면 그러면 아이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부모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다 보니까 성인의 진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학부모 지원센터에서 운영했던 학부모 리더 교육을 통해서요. 진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왜 진로 교육이었냐면요. 사람이 목표가 있으면 크게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직장을 다니고 열심히 활동하는 엄마들의 자녀들은 이렇게 엄마가 열심히 이제 살아가고 이렇게 성과를 내고 해내가는 모습을 보면서 배우고 따라가는 것을 이렇게 봤을 때 엄마가 집에서 이런 명확한 목표 없이 흐트러지거나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면서 애들에게 매일 공부해라. 뭐 해라 이렇게 하면서 잔소리하고 소리 지르는 이런 모습을 보면 그 아이들은 무엇을 배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육아만 하는 엄마들이라 하더라도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공부하고 그 성과를 만들어내면서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요. 이 성인의 진로를 공부했고 그리고 또 많은 엄마들의 도우려고 제가 애쓰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길을 걸어왔고 왜 하고 싶은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진로 공부를 하면서 이런 저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돕고 싶다라는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고요. 드림 메신저가 되어서 지금은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누구의 엄마나 배우자, 딸, 며느리가 아니라요. 나 자신으로 삶의 주인공이 되도록 돕기 위해서 다드림 스쿨이라는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꿈을 찾고 성장할 수 있도록 4개의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또 끊임없는 배움을 통해서 강사로서도 성장해서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 교육 강사로, 그리고 학부모 지원센터, 히어로스쿨, 또 간학진로센터에서 진로 강사로서 강사 영역을 확장하고 전문 강사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요, 과거 영역인 자존감, 현재 영역인 직무자질, 그리고 미래 영역인 대인관계, 의사소통까지 한 번에 아우르는 종합자질진단 도구를 활용하는 대림교육연구소에 송파센터를 오픈하고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라오스 학교 짓기 프로젝트를 통해서요, 함께 사랑 나눔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뒤늦게 진로 공부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문성이라고 하는 벽을 허무는 게 저의 도전이었습니다. 이렇게 진로센터나 학부모 지원센터에서 학부모 리더 교육을 통해서 진로 전문가 자격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늘 배움을 가지면서 성장하려고 노력했는데요. 제가 잘하고 있는지 그래도 흔들릴 때가 있죠. 그럴 때 저를 잘 잡아주었던 것이 바로 꿈을 현실로 만드는 작은 습관의 힘이었습니다. 저의 내면과 외면을 채우기 위해서요, 매일 독서와 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쓰는 해빈 감사일기, 그리고 매일 7,000보를 걷고 또 물도 1.5리터 이상 마시는 습관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그것이 어제, 그러니까 11월 1일 기준으로 했을 때 1,309일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더 단단해져 가고 있는데요. 2023년도에는 드림 성장 습관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런 새로운 습관을 또 추가했고, 또 습관 리더들과 함께 성장 습관을 만들어 가면서 또 다른 리더를 키우는 일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저는 멘토들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멘토와 만남을 통해서 제가 또 꾸준한 코칭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삶을 대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그것을 포기만 하지 않으면 이룰 수 있겠죠. 그 중에서도 저는 긍정, 상생, 도전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의 강점이기도 한 긍정은요, 저를 비롯해서 주변을 밝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를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지고요. 이상주의자라고 하죠. 모든 것을 아무래도 좀 더 긍정적이고 이상적으로 보다 보니까 현재에 집중하면서 되게 즐겁게 즐기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생인데요. 사람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함께 같이 했을 때 더 멀리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고 서로가 잘 되길 응원하고 도와주면서 그런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상생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도전인데요. 제가 호기심이 많아서 그런 것을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있겠지만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양한 경험,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는 또 많은 배움이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도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시도해보고 도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드림 메신저가 되어서요, 제가 꿈꾸는 것을 드림보드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5년 동안 5개 원하는 것을 기록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다드림 스쿨에 1,000명의 멤버를 모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라오스의 학교를 짓고 다 함께 봉사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드림 상생재단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요, 같은 뜻을 가진 분들과 즐겁고 재미있는 일을 만들고 함께 나누는 것이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월천 수익을 내는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거였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저의 스토리가 누군가에게 꿈과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동기부여 강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매일매일 집중하면서 그 과정을 즐기고 있는데요. 또한 둥이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싶은 엄마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도 있고요. 또 누군가를 돕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또 세상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 이런 거에서 시작된 이런 선택들로 드림 메신저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제가 목표했던 5년이 지금 2025년이 앞으로 2년이라는 시간이 남았는데요. 모두 이루고 나면 멈추지 않고 저는 끊임없이 새로운 꿈을 꾸면서 발전시켜 나가겠죠? 그래서 어제보다 더 나은 나를 만들어 가면서 그런 성장은 계속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와 함께 성장해 가실 분들은요,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채널을 통해서 소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챗 GPT의 질문에 답해 보면서요, 저의 성장 스토리를 들으셨는데 어떠셨나요? 저도 그냥 평범한 엄마였죠. 그런데 거기서 드림 메신저가 되는 그 스토리를 통해서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네. 그렇다면 저는 오늘 이 방송을 참 잘한 것 같습니다. 누구나 마음속에는요,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있으실 거예요. 그쵸? 그런데 그동안 아이 키우느라 잠시 묻어두셨다면 오늘 방송을 보고요.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시고 꿈의 씨앗을 심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꿈의 씨앗을 심으며 꿈꾸는 엄마의 이야기를 들려드렸고요. 다음은 어제보다 나은 나를 만들어가는 꿀팁 스토리 행동하는 엄마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림 메신저 사랑꽃제이였습니다. 오늘 방송이 좋으셨다면요.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멋진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